반갑습니다. 자, 총부 주변에 총부 내죠, 내. 특히 대종사님 당대 때 총부죠. 건물을 중심으로 건물과 인연된, 기연된 법문을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총부라는 곳에 대종사님 법설이 우리 마음에 울리지 않으면 우리가 참 바른 길을 가지 않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총부 공간에 오시면 이곳에서 어떤 법설을 하셨지, 그리고 제가 농담 반 진담 반 기도만 하러 오시지 마시고 와셔서 먼지도 좀 터시고 또 바닥도 좀 한번 닦아 보시고, 바닥을 닦는다고 그랬지만 바닥을 닦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런 바닥을 닦는 마음에서 바라본 대종사님은 그 선지님들 말씀처럼 이렇게 빛이 이렇게 대종사님에게 빛이 서려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자, 오늘은 이 시간에는 바깥에 외부 익산총부 주변 성적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서 앞에 유인물 있죠? 유인물에 보면 쭉 있어요. 한번 봅시다. 제가 이것은 익산 주변에도 이곳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고 지금 적어놓은 겁니다. 도치마을, 우리가 도치원이라고 하잖아요. 도치원 본관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지도상으로는 도치산으로 되어 있어요. 이 산이에요, 산. 지명상 산. 처음에 제가 이걸 보고 좀 웃었어요. 언덕 정도인데 이 일대에서는 그래도 이게 산으로 표시된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도치마을에 저희들 보면 지금 보건대 뒤쪽 마을들 있죠? 지금 마을. 거기에 양아운 대사모님이죠. 양아운과 문정규가, 또 이 현재 보건대 학생회관 일대에 김남천가, 이게 있었어요. 지금 이제 머릿속에 그리세요. 그리고 그 사이로 보건대 정문 있죠? 지금 보건대 정문으로 쭉 가가지고 지금의 산업부, 그러니까 지금 D대에 있는데, 옛날에 산업부에 있는 D대로 가는 것이 원래 길이에요. 옛날 선진들이 다녔던 길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원강사 있는 있죠. 옛날에 상록원, 지금 상록원, 원강사, 그곳에 07, 전공칠가, 이런 분들이 거기에 사셨어요. 그 외에도 많이 있는데요. 이제 관계된 것만 합니다. 그 다음에 불현마을, 대각전 건너편에 있죠. 그게 불현마을이고, 불법연구회가 있는 옆에 마을이다 해서 불현마을이라고. 신불현, 나중에 또 마을이 생기는데, 이게 현재 원대 학생회관 일대, 옛날에 구체육관, 그 일대가 옛날에는 다 마을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원광대학이 커지면서 그 마을이 좀 더 바깥으로 나가시는 거죠. 이곳에도 우리 선진님들이 많이 사셨다. 그 다음에 석방리 앵두 아버지가 나오는데, 이게 현재 교학대 서원관 건너편, 여기 보면 석방리 있어요. 그 다음에 1위 보강사 아시죠? 지금 전북대 익산 캠퍼스 건너에 있는, 지금은 이제 택지 개발이 돼가지고 이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송악리 박원석가, 현재 1위역 뒤쪽으로 나가면 있는데, 이게 이제 산업부 효시. 이게 송악리 1위역 가다 보면 시간 되시면 여기도 한번, 이 일대도 한번 거닐어 보는 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황등역 1위역. 그건 우리에게 중요한 곳이에요. 이게 소태산 대종사의 교화 관문입니다. 어디 교화를 가실 때 다 그쪽을 통해서 가시고 또 오시고. 그 다음에 남중리 소나무, 이건 남중교당 그쳐죠. 그 다음에 옛 구 1위 경찰서, 1위 경찰서가 저쪽 지금 1위 교당하고 신협 있어요. 신협. 그 사이에 있죠.
전주여관 1위역 앞에 이인이와의 영업장이죠. 전주여관 있고, 축산공진회의 회장이었던 이리농고, 지금은 전북대 익산 캠퍼스로 이름이 바뀌어 있죠. 그렇죠. 이리농고. 그 다음에 투회장, 투 대회 열었는데, 이게 현재 1위고 운동장입니다. 그 다음에 1위보화당, 지금은 남부시장 안에 있죠. 그 다음에 만석평, 이게 지금 그 만성교당. 그 다음에 황등암, 이게 황등암이라는 우리 교단의 기록이 있는데, 황등사가 현재 있어요. 황등사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황등사. 그 다음에 봉서사 진묵대사 진묵대 부도가 이제 하얀해지면은 세상이 좋아진다 그러는데, 이게 원래 그게 석회암이라 이렇게 물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얗게 커져요. 그러니까 돌의 성격상 그런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다음에 목천포 비행장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다음에 배산 황등호수도 지금 우리 그 대종경의 그 법문의 그 예시로 등장하고, 황등유런, 제가 말씀드렸죠. 황등유런이요. 황등유런 있어요. 황등유런. 그 다음에 이리병원, 소태산 대종사 열반지, 우리 여기 지금 박근상 교무님이 살고 계신 곳이에요. 이게 이리병원, 소태산 장의행령길에서 특히 금강리 화장막, 임시묘역인 장자산, 이런 데가 쭉 있는데, 유임을 한번 보시면서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지금 청구뿐만 아니라 청구 지금 근교에 우리가 알아둬야 될, 잊어버리면 이제 기억하지 않으면 없는 거예요. 기억해야 돼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정칠공, 정공칠, 70이네. 정공칠가. 지금 여기 바로 있어요. 제가 말해도 되죠. 제가 학부 때는요, 그 본공 작업 하다가 제가 소변이배라면은 거기 이제 정치부가 별채 가서 좀 실례를 하고 오고,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럴 일이 아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여간 그런 곳이었어요. 이게 정칠공, 또 정공칠, 이름이. 근데 이게 이제 박영덕 교무님 말은 대종사님이 주신 법명이 돼요. 07이. 그래서 공은 7이고 사는 3이다. 왜 그러냐면 이분이 총부 일을 많이 보셨나 봐요. 거강꾼. 그러니까 도조 같은 거 받아오고 하는데, 이렇게 공사 있죠, 공사. 이런 일은 정말 열심히 하는데 자기 집 관리는 별로 안 하셨나 봐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공이 7알이면 자기 한 3알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이름을 지었지 않냐라고 박영덕 교무님이 풀어주시는데 동의합니다. 너무 풀이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보면 지금 그 법설이 등장하죠. 대종경 인과품 18장이 07, 이게 정공칠과 관계된 법설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공회당에서도 안 멀어요. 저기 지금 원강사 옆이니까 그 일대 터에 지금 07, 정공칠의 집이 있는데, 이렇게 되죠. 대종사님께서 대각전 예외에서, 하루는 대각전 예외에서 대종사님은 인과설법을 하고 계셨어요. 인과설법을 하고 계셨는데,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제가 지어놓은 것이 없으면 내생이 아무리 잘 되기를 원하여도 그대로 되지 아니하는 것이 비하건대 현생에서는 아무리 좋은 집에 들어가 살고 싶으나 자기의 집이 아니면 들어가 살 수 없는 경우가 간난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때 때마침 07, 그러니까 정공칠 선생께서 회중 심부름, 아마 이제 이렇게 토지 도조세 같은 거 이런 것을 처리를 하시고
소작인을 만나 일을 다 처리하고 난 뒤 조심스럽게 어떤 분은 대각전 문을 열고 들어서니까 대종사님께서 공칠과 눈이 딱 마주치면서 법설의 소재가 딱 떠오르셨나 봐요. 대종사님. 그러니까 어떻게 말했냐? 공칠이를 봐라. 대종사님 봐라 하면은 이게 큰 본문입니다. 송규를 봐라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 공칠을 봐라. 이리역에 내리면 몇 층 양옥이 즐비하되 그 집에는 감히 들어가 볼 생심도 못하고 그 찌그러진 자기 집에만 찾아들지 아니하는가. 이것이 곧 자기가 지어놓은 대로 가는 신뢰이며 지어놓은 그대로 받는 표본이라. 이게 대종경 인과품 18장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법설을요, 이 가까이 지금 익산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다리가 뭐 편찮으십니까? 아니면 뭐 어디 거동하기 불편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원강사 옆에 한번 가셔서 핸드폰 꺼내서 카톡에서 대종경 인과품 18장을 다 읽어보는 재미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를 보면은 이 07 법명인데 원래 이름은 영호였나봐. 영호. 그 시창 20년 1935년 9월 10일 날 입교했던 걸로 그 원명부가 있어요. 원명부라고 대종사님 당대 때 입교를 해놓은 쭉 적어놓은 곳이 있어요. 요게 보면은 671번째로 등록이 돼 있고, 생각보다 정공칠 선생은 키도 크고 수염도 보기 좋게 나고 점잖게 잘생긴 편에 속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런 말을 여기서 대종사님이 하면은 이 인상 있잖아, 인상 좀 깨재재하고 이제 뭐 어쩌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잘생기셨습니다. 선입견 갖지 마세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원강사 그 옆에 살고 계시고 그렇다. 그래서 요 법설도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자, 두 번째로 서태산 대종사의 교화 관문인 이력과 황등력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 초기요단 자료에 보면은 이력과 황등력에서 대종사님이 열차를 타시고 뭐 그 기록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재밌는 일화 중 하나가 황등역에서 내리면 이리역보다 얼마 좀 싸나 봐요. 그럼 내려서 걸어서 이렇게 오시고, 걸어서 오실 때, 그래갖고 걸어오시면 그 전락된 돈을 대종사님께서 담비로 내셨다라는 구전이 있습니다. 얼마 안 될 건데 좀 더 많이 내시지. 이렇게 전략해서 이렇게 담비로 내신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제가 들은 얘기인데, 이게 학부 때 들은 이야기인데 정확한 얘기는 아닌데, 대종사님께 여기 황등역에서도 보면은 저기 그 보이는 산 있죠, 산. 저기 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산이 쭉 이어져요. 산이 쭉 이어져서 군산 쪽으로 쭉 뻗은데 그 산이 꼭 연봉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연봉. 그래서 꼭 염주가 이렇게 이어지듯이. 그래서 그 산을 보시고 저쪽 군산 쪽에 이렇게 마무리되는 쪽을 가리키시면서 적성산이다. 이게 적쌓아서 이루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근거를 제가 찾지를 못하는데, 하여간 그래요. 이렇게 쭉 이렇게. 그래서 하멜에서 내려서 이렇게 산을 보면서 하멜 쪽에서부터 군산으로 쭉 이어지는 그 산의 연봉 이어서 이렇게 쭉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 연봉되는 걸 보고 대종사님께서 우리 적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적공에서 저쪽에서 이루어지듯이 그런 것들도 그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 남중리 소나무 이런 쌍을 그리신 길에 이런 쌍을 그리신 남중리 소나무인데, 이게 지금 대우주의 본가를 찾아 초인간적 생활을 하라 해가지고, 이게 지금 제가 쭉 유인물에 보면 많이 이렇게 해놨죠. 전흥강 수필 월말통신 22호에 실려 있는 건데, 이게
남중리 소나무가 불지품 20장이죠. 대종경 불지품 20장. 근데 지금 현재 불지품 20장은 아주 압축돼서 소략하게 돼 있어요. 그때 여기 이 내용을 보면 지금 이 대종경 불지품 20장에는 이런 쌍을 이렇게 길에다 그리셨다고 표현이 되지만 원본에는 이제 그리신 과정은 안 나와요. 근데 이 내용이 압권입니다. 아마 이런 쌍 진리를 말하면서 이 대우주의 본가를 찾아 초인간적 생활을 하라는 이것을 설하지 않으면 소태산의 법설에 재미가 좀 없어요. 그 정도로 이 언어의 풍성함이 엄청나요. 그래서 반드시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일정 부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한때 종사주 경성을 행가를 할 때 조송강 전운각 몇 인이 이리역까지 배종케 되었다. 그랬죠. 조송강 선생은 집에 가시려고 하고 전운강 선생은 말 그대로 이렇게 배종한 거죠. 모시고 간 거죠. 이리 행도 그러니까 남중리 마을 뒤 여가 어디냐? 이게 추로 그 남중교당에서 가면은 붙어 있어요. 제가 지금 대종사님 발길 따라에 120쪽에 보면은 그 그림 붙여놨는데 거기서 추정하기는 모든 분이 물어봤을 때 옛 익산세무서하고 익산지방관리 국토관리청 그 앞에 정도로 보고 있어요. 이 남중리 마을 뒤가 춘풍 추후 100여 년간 고이 길어난 조선솔 3주가 보기 좋게 특립하여 있었다. 용과 같이 틀어오른 몸이죠. 울퉁불퉁한 가지, 소반 같은 껍질 모두가 천조의 자연매를 자아내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므로 내왕 행객의 목에 젖은 찬미를 독점하는 귀물이었다. 이제 다들 막 찬송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대종사님께서 어떻게 국이 작아가지고 그걸 꼭 총부에다가 옮겨놔야 되냐. 그걸 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기 언어 표현이 나와요. 망고불변의 우리 집. 아쉽고 모자람이 없는 큰 살림. 이런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이걸 가지고 이런 쌍 법어 같은 내용도 이 법문하고 항상 같이 봐야 되는 내용인데, 그러면 또 이런 말도 나와요. 굵은 글씨만 볼게요. 변천도, 국한도, 전멸도 없는 군의 집. 이거 대종사님 이 표현이 진짜 너무 좋아요. 장존불면, 이게 장존불멸의 영생락 이런 표현도 나오고요. 그 뒤에 더 재밌는 건 이겁니다. 이런 세계가 바로 본래의 그 조송강 선진의 본래 마음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 뒤에 소소한 하늘이 위로 장막을 두르고 광막한 지구가 그 자리를 하였나니 쭉 나와 이 설명이. 근데 이게요 이 자리에 들면 천지연이 드러난다는 말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중간에 뭐냐면 오직 그 가운데 인간이란 한 영물을 시켜 모든 것을 개조하고 배고프면 밥을 주고 추우면 옷을 주며 어디를 가고 싶으면 차를 주고 쓰고 싶은 돈을 주고 눈을 보기 좋은 것과 입을 말하기 좋은 것과 손을 놀리기 좋은 것과 코를 막기 좋은 것과 이 마음을 하기 좋은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갈마다 주나니 이 입으로 외우는 것과 마음으로 생각하는 바 하나도 그 살림 곳간에 없는 것이 없도다. 이게 거의 동포은을 드러나게 그러니까 이런 상 진리를 이렇게 아까같이 아무 모자람이 아까 변천도 국한도 존멸도 없는 이런 상 자리를 알면 이렇게 천지운의 세계가 드러나고 동포운의 세계가 드러난다는 이런 설명이 딱 나와요. 여기. 이게 대종사님의 가르침입니다. 초기 글이에요. 근데 요게 이제 대종경에서는 요런 이제 구체적인 설명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즉 사은 이 설명이 여기도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는 또 뒤에 이런 말, 전정궁 불궁하는 그 기운 이런 거 나오고
유형무로 1분자로 된 하나의 군이야 사시와 변천을 따라 변함이 있으리라. 그러나 그 속에 잠거한 참말의 군은 억만무량계를 통하여 변하고 다함이 없나니 이 군을 알지 못하고 한정 있는 군. 이게 재밌죠. 이런 게 대종사님이 아주 언어의 천재십니다. 나는 이거 읽으면요, 어떻게 이렇게 이런 언어를 이렇게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하다. 저 이렇게 못해요. 이거 보세요. 봅시다. 읽어봅시다. 한정 있는 군. 그러니까 조성광 선진할 때 말하는 거잖아요. 존멸 있는 군만 안다면 군은 진정한 군을 잃었다 않을 수 없도다. 물 가운데 비친 달의 그림자를 보고 참달이라고 일컫다가 물이 말라 없어질 때는 영영 달을 잃어버림과 같으리라. 그러나 허공에 뜬 그 달이야 물이 있으나 없으나 여여히 왕래하나니 유형한 군만 알고 참군이라 믿을 때에는 이에 지나지 않으리라. 표현이 멋있잖아요. 굉장히 멋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표현하기가. 뒤에도 이왕 읽어봅시다. 또 그 진정한 군에게는 이 큰 집, 큰 살림을 능히 발견할 요소와 다스릴 능력이 갖추어 있으나 출생한 이후 마탁과 훈련이 없으므로 본능을 발휘치 못하니니. 본능이 뭐예요? 우리는 이런 상자리를 드러내는 게 본능이라는 겁니다. 근데 본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사람이 다 이 우주 대가, 그렇죠? 우주 대가가 이런 쌍자리죠. 대가와 무궁한 살림, 위대한 자기, 이게 다 이런 쌍자리죠. 이를 가졌지만 출생 이후 자행자지, 그냥 지맛대로 하는 것 때문에 그치고 탐진치의 욕심에 끌려 좁은 집, 작은 살림을 차지하게 되고 작은 자기를 만들어 스스로 구속하며 태우나니 군은 이 집을 찾고 살림을 회복하며 진정한 군을 발견하여 구구한 인간 환멸에 생애를 놓고 대우주의 본가에서 초인간 생활을 하라. 여기 내용에서 계속 나오지만 이게 이런즉 사언으로 설명이 되어 있고 끝허리가 또 재밌어요. 고래의 삼강령은 이 인간들로 하여금 다 이 집에서 이 살림을 시키기 위함이니 사리영군은 이 큰 집과 큰 살림을 찾고 여는 묘한 쇳대요. 열쇠죠. 작업지사는 이 살림을 다스리는 방법이며 정신수양은 이 쇳대로 문을 열고 살림을 다스릴 힘, 즉 원료를 모으는 방법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에 벌써요. 원불교 기본 교리인 일원, 사은, 일원, 사막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또 이리역 봅시다. 이리역도 지금 빈터로 되어 있잖아요. 옛 이리역. 참 이리역이래. 이리경찰서. 말이 많이 빗나가네요. 급하니까 그런가. 이리경찰서. 아시죠? 어디 있는지? 이리교당에서 그 대각선으로 이리교당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 있는 그 공터가 있습니다. 그곳인데 이게 사실은 지금 이 이리경찰서 가서 이걸 읽어야죠. 그 대종경 실시품 10장과 연관되어 있고 대종경 선회록 교단 순환장 12절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 읽어볼게요. 원기 24년 큰 가뭄 때 적지 않은 큰 사건이 진안, 이게 마령이죠. 진안 마령교당에서 일어나 교단은 큰 시련을 겪었다. 이게 뭐냐면 투서, 그러니까 정산중사 아버님 송벽조 선생님께서 투서를 이 가뭄에 대한 책임을 져라. 투서를 보낸 거예요. 구산 송벽조 교무가 일본 천황에게 가뭄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는 편지를 보낸 것이다. 이게요, 이 당대 때 천황 모독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어떤 독립운동보다 더 컸어요. 우리가 지금 독립운동가들 막 싸우는 사람만 이렇게 받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우리가 송벽조 구사님을 정말 독립운동가로 세워야 돼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 일로 구사는 옥고를 치렀고, 얼마요? 1년 6개월. 조사기간까지 하면 더 깁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안 해요. 근데 굉장히 심하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천황 모독됩니다. 북한으로 따르면요, 우리 수령님을 어떻게 하면은, 말로 어떻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거 비슷합니다. 이렇게. 대종사 이리경찰서의 환문을 받아
이것 때문에 이제 가신 거예요. 대종경 실시품 실장의 법문이 생겼으며 회가가 고쳐지고 감시는 더욱 심해졌다. 이게 제가 지금 원불교 남도와 만나다에 옛 광주 형무소와 옛 광주 경찰서라는 파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산 송벽조의 투서의거와 광주 형무소, 또 정산 송기와 광주 경찰서, 이게 원불교 남도와 만나다에 있는 그 파트인데, 이걸 유튜브에 보면, 유튜브 원불교 남도와 만나다에 보면 옛 광주 형무소와 옛 광주 경찰서에서 유튜브에 한번 쫙 해놓은 것이 있어요.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걸 보자고 하냐면, 우리가 알아야 이런 어른들을 우리가 가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투서의거라고 이름을 지어야 돼요. 투서. 의거예요, 의거. 의거입니다. 근데 이 일로 대종사님께서 지금 대종교 실시품 10장이죠. 이 버리장에 한번 공독해 봅시다. 한제자의 사상이 불온하다 하여. 그래서 이게 불온이라는 어감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불온. 지금은 뭐 불온하냐? 뭐 이 정도 보죠. 근데 옛날에 이 불온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위험한 말입니다. 불온하여 일경이 하루 동안 대종사를 신문하다가 앞으로는 그런 제자가 다시 없도록 하겠다고 서약하라. 그러니까 송벽조 선진이 이렇게 이때 재밌게도요, 아버지가 이랬다고 아들인 정산종사께서요, 그 이유 없이 뭔가 핑계를 다 대갖고 광주 경찰서까지 영광에서 호송해가지고 21일간 구치를 당합니다. 이걸 쉽게 보면 안 돼요. 구치를 당했다는 것은 폭력 속에 계셨다는 거예요. 폭력 속에. 그냥 가만히 편안히 계셨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걸 보고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폭력이 난무한 속에 계셨다고요. 제가 말을 그렇게밖에 못해요. 그래, 이걸 통해서 대종사님이 그 경찰서에 2번 계셨잖아요. 기록에. 그것을 정산종사님께 내가 체험에 느낄 수 있어서 다행이다. 이런 말이었어요. 참, 그 스승이 그 제자예요. 자,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부모가 자녀들을 다 좋게 인도하려 하나 제 성행이 각각이라 부모 마음대로 다 못하는 것이요. 나라에서 만 생령을 다 좋게 인도하려 하나 민심이 각각이라 나라에서도 또한 다 그렇게 해주지 못하나니 나의 일도 그와 같아서 모든 사람이 다 좋게 만들고자 정성을 들이지만은 그 많은 사람들이 어찌 일조일석에 다 좋게 만들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앞으로 이게 중요해요. 대종사님이 책임지는 말을 정확히 합니다. 앞으로 노력은 계속하려니와 다시는 없게 하겠다는 서약하긴 어렵노라서. 사인, 우리로 말하면 사인. 그때는 도장이죠. 도장 안 찍어요. 한편으로는 이게 진리적으로 맞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대종사님께서 거부한 겁니다. 이 사돈 아닙니까? 사돈. 송벽준. 그래서 당신의 양아운 사모님을 보내요. 그때 이렇게 머리에 쓰고 나오거든요. 이거 뭐라 하는데. 쓰고 나오는데 그때 양아운 사모님이 펑펑 울어요. 펑펑. 왜 그러냐? 양아운 사모님이 이 구산 송벽정님은 그 사돈간이잖아요. 근데 다정다감하셨나 봐. 이게 말도 이렇게 가상, 그러니까 그리고 대종사님께서 당신이 못 가지만 이렇게 보내신 거예요. 이 과정이 얼마나 이런 과정인데 이것도 이런 내용들을 옛 이리 경찰서에서 이 과정을 쭉 알고 거기 그 현장에서 이 법설들을 그러니까 이 현장에 대종경 실시품 10장이 남아 있어야 돼. 꼭 남아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자, 이리역 앞 전주여관 봅시다. 이 인의와 영업장. 여관이죠, 여관. 옛날 어른들이 역에 역타로 갈 때 시간이 너무 많이 나오면 거기 좀 쉬었다가 가시고 그러면 거기서 주무시고 그 다음날 너무 늦게 가면 주무시고 가시고 했던 곳이에요. 이 인의와 이 주소를 확인해서 적었어야 되는데 저하고 같이 가보신 분이 한 분 계시네 여기. 자, 여기도 보면 그 선원일지 같은 데 보면은 회갑식 할 때 큰 잔치도 벌이고 하고 그런 법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요 내용은 인의와 님께서 이게 나오잖아요.
대종사 선원에 출석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인이와가 지금 큰 발심이 나서 영업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이게 뭐예요? 전주여관 그 활동이죠. 전주여관에서 예외를 본다 선언에 참여한다 하여 그 신성이 대단함으로 상을 주는 대신에 이 시간을 인이와에게 허락하노니 물을 일이 있거든 물어보라 이 얘기잖아요. 우리도 이런 말을 대종사님께서 야 이렇게 이제 너에게 오늘 시간을 줄 테니까 물을 거 있으면 물어봐라. 그런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이 생기기를. 자, 그러니까 여기 이리여갑 전주여관에서도 지금 대종경 교육품 27장을 같이 봉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소태단 대종사 장이행렬길입니다. 장이행렬길. 자, 대종사님께서 이리병원에서 열반하시고 이제 운구에 오죠. 운구에서 지금 어디에 모셔요? 여기 영춘원 종법실에 처음에 모시죠. 모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발인식 이제 그 과정 때 대각전으로 다시 운구에서 오시고 대각전에서부터 이제 운구를 해서 이동을 하죠. 한번 대충 그 과정이 처음에 이제 새말 여기 지금 신동지구대 옛날에는 훨씬 이렇게 언덕같이 되니까 지금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옛길을 기억하셔야 돼요. 현재 지금 다시 아파트 건축으로 그 삼양라면 쪽에 있는 옛길은 다 이제 아파트로 편입됐어요. 이제 흔적이 없어요. 알 수가 없다고요. 저희가 남아있는 길이 얼마 없어요. 지금 옛날에 비석거리라고 하는데 그런데 좀 남아있죠. 자, 새말, 그 다음에 꽃밭제, 지금 삼양라면 공장 앞에 있는데, 우리 현재 도덕훈련원 있는데, 지나서 벽돌막이라고 해서 이리공고, 남파 사이, 남중도 파출소, 이리공고 있는데, 이게 벽돌막까지가 그 당대 전기가 들어왔대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남바우, 소나무길, 현재 남직교당 있는데, 그 다음에 천일고무공장 있는데, 남성아파트 정문 그 근처, 그 다음에 대전사거리, 그러니까, 중앙시장 올라가고 하는 그 대전사거리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이리병원 터를 경유화할 수도 있고, 그냥 대전사거리에서 이제, 왼쪽으로 돌아서 그 마동 치안센터, 전북대 익산캠퍼스 실습장, 거기서 마동사거리, 동산 오거리, 그 다음에 수도원 화장막, 지금 대면교회에 있는 언덕 있죠? 그쪽 화장막 이르는 그 5, 6km에 달하는 그 길인데요. 걸어서 한번 가볼 만도 하고요. 아니면 차량으로 천천히 이동해서 한번 가볼 만도, 이 길도 한번 따라서 한번 가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대전사님 직접 그 6월 1일, 이런 날은 시간이 되시면 한번 쭉 한번 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봉서사 봅시다. 대종사님께서 그 동산 해제 때 가셨던 곳이에요. 이게, 왜 간다고 했어요, 아까? 봉서사가? 김북대사 구도가 허해진다. 근데 이게 이제, 저도 옛날에는 이게 석회암인 줄 알았어요. 화강암인 줄 알았는데 이게 석회암이 돼요. 석회암은 어떻게 돼요? 비가 이렇게 물이 흐르면 그게 녹아갖고 이렇게 뚱뚱해진대. 그래서 근데 대종사님이 거기도 가보셨다. 이게 여기 가까이 계시니까 봉서사는 만일 단회 같은 경우 하면 우리 단 한번 가자 해서 봉서사 한번 갔다 오시고, 제가 알기로는 대전사님께서 삼내역에까지는 차를 타고 가서 삼내역에서 이렇게 걸어서 갔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종사 동선 해제를 마치시고 제자 몇 사람으로 더불어 걸어서, 이게 삼내역에서부터 걸은 거죠. 걸어서 봉서사에 가시더니 도중에 한 제자가 탄식하여 말하기를, 꽤나 걸어가요. 거기서부터 제가 걸어가봐서 알아요. 그리고 산이 보여도 산으로 상당히 들어가요. 이게 걸음이 상당히 길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돈이 없어 대종사를 도보로 모시게 되었으니 어찌 한스럽지 아니하리요 하는지라 대종사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누구나 이 세상에 출신하여 자기의 육군을 잘 이용하면 그에 따라 모든 법이 화하게 되며 돈도 그 가운데 벌어지나니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각자의 심신은 곧 돈을 버는 기관이요 이 세상 모든 것은 곧 이용하기에 따라 다 돈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니 어찌 돈이 없다고 한탄만 하리요. 그러나 우리 수도인에게 있어서는 돈에 마음이 끌리지 아니하고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이 말이 중요해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안심하면서 그 생활을 개척하여 나아가는 것이 그 본분이며 그 사람이 참으로 부유한 사람이니라. 이 당대 때 총부의 익산 총부도 그렇게 넉넉한 살림이 아니었어요. 다닐 때. 근데 여기 돈 얘기 나오잖아요. 이 돈을요. 우리 용신법 나오는 그 법문 있죠. 거기 돈을요. 돈이라 안 쓰고 복으로 바꿔놔요. 근데 돈으로 써야 됩니다. 이 돈이 자본을 말한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자본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대운사님 말대로 돈이 있는 사람도 마음을 잘 써야 되고 돈이 없는 사람도 없는 대로 마음을 잘 써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이것도 중요한 법설 중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8번 목천법 비행장. 이게 이제 결정을 우리 심고와 기도장에 보면 결정될 심고와 기도 나와요. 결정. 이것의 예인데요. 이게 이 자리가 어디냐면 김제시 공덕면 저산리 동자마을 구만창이라 하는데 이 동자마을 치고 가면 여기 나와요. 옛날에 저희 어릴 때 다닐 때만 해도 이렇게 약간 흔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논이에요, 논. 근데 여기를 근데 굳은 신념은 위대한 것이다 해서 이게 이제 여의도 비행장에서 출발해가지고 지금 여기 지금 목청포 비행장에 착륙하는 거예요. 지금 착륙. 근데 지금 비행기가 아니잖아요. 옆에가 다 보이고 하니까 롤러코스터 타는 기분이라고. 그래서 우리 놀이공원 가면은 막 위에서 팍 떨어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정도 감각으로 이걸 읽으면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윤사님도 조금 이 내용이 보면 무서워해. 겁먹었어. 대윤사님도. 그리고 박창기 선지는 상당히 겁먹으신 것 같아. 이 내용을 보면. 근데 나는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분명히 이렇게 타면은 쩔쩔맵니다. 근데 여기서 대종사님 법설 중에 중요한 대목이 나와요. 그래서 검정글씨 있는 경우 5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개 무슨 일이나 처음 시작할 때, 즉 결정을 하기 전에는 뇌수, 이게 머리가 복잡하고 따라서 어찌 될 것인고 하여 염려가 되지만은 한번 정의에 이 중요하죠. 정의에 굳은 신심. 신심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다른 게 신심이 아니라 우리 대윤사님 신심이라고 말할 때는요. 이럴 때 써요.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닙니다. 신심. 어떤 신심? 정의에 굳은 신심. 이런 때 마음이 딱 결정된다는 거예요. 정해진다는 거예요. 가지고 작정. 여기 신심하면 항상 나오는 게 작정이에요. 작정한다고 하잖아요. 지금 가지고 작정이 된 이상에는 근심할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으며 설사 불행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결코 근심이나 고통이 느껴지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구체 옛날 빚을 갚아버리는 것 같이 통쾌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야, 신심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이 되십니다. 신심. 그러면 제구는 매일매일 천만 경계를 접촉할 때 경거망동하지 말고, 자, 이게 이렇게 결정심이 생기면 경거망동하고 항상 정의도덕의 굳은 신념, 여기도 나오죠. 정의의 굳은 신심이라고도 표현되고 여기에 정의도덕의 굳은 신념이라고 나오죠. 이게 신심이에요. 우리가 신분의성 할 때도 신도 여기에 맞습니다. 가지고 진행한다면 자연 안심 안정, 안심 안정이 나오죠. 이렇게 신심이 있으면 안심 안정이 된다는 거예요. 안심 안정이 되는 동시에 고통과 공포도 없어지고 따라서 그 마음이 태연자약하여 태연자약. 난 뒤에가 너무 좋아. 비겁한 행동은 없나니. 나 이 말 듣고 야 정말 멋지다.
비겁한 행동은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의에 굳은 신념은 위대한 것이다. 야, 이 법설 멋있죠? 읽을 때마다 멋있어. 이 법설이. 비겁한 행동을 안 한대. 신심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비겁한 행동을 안 한다. 이게 이 법설도 거기 요 내용이 이제 대종경에 안 올라가 있죠. 좀 아쉬워요. 이게 심고와 기도장에서 이 법설 너무 중요한데 좀 아쉬운데 가지고 어디에 목천법 비행장터에 가서 이 내용을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이공주 수필로 돼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시창 27년이면 1942년 맞죠? 42년에 이 해승 소창지가 있습니다. 소창 대종사님은 꼭 소창합니다. 소창으로 지금 이 가까운 데가 황등암 아까 지금 제가 볼 때 황룡사로 알고 있어요. 황룡사 가보세요. 황룡사에서 보면 옛날 황등 저수지가 한눈에 확 막 미륵산 일대가 한눈에 보입니다. 정말 그 한눈에 보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 아마 또 암자나 절을 지어놨을 거예요. 봉서사 한번 가보시고 우남댐 좀 멀지만 우남댐 한번 가보시는데 여기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익산총부 근황에서 회보 제12호 시창 19년이니까 1934년이에요. 이게 음력 8월 1일 오후에는 종사주께서 소창착 황등리 황등암까지 행가하옵셨던 바 20여인이 배종하였다. 한 20분이 그곳에 가셨던 거예요. 그렇죠? 여기 황등 가면 얼마 안 멀어요. 황등에서 한번 제가 하기로는 황룡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 말씀에 이게 중요하죠. 지금 대종경 교육품 32장에 보면 과거 부처님께서는 모든 출가 수행자에게 잘 입으려는 것과 잘 먹으려는 것과 잘 거처하려는 것과 세상락을 즐기는 것들을 다 엄중하게 말리시고 세상락에 욕심이 나면 오직 신심을 적적하게 만드는 것으로만 낙을 삼으라 하였으나 뒤에가 중요합니다. 나는 가르치기를 그대들은 정당한 일을 부지런히 하고 일단은 정당한 일을 부지런히 해야 돼요. 분수에 맞게 의식주도 수용하고 의식주도 분수에 맞게 수용하다. 그러니까 옷도 패션도 수용하고 좀 필요한 건 패션도 수용하는 겁니다. 피로 회복을 위하여 때로는 소창도 하라. 그러니까 피로 회복을 해서 때로는 놀기도 해라. 소창해라 하니까 잘 이해가 안 돼서 제가 풀어드립니다. 놀기도 하고 편히 쉬고 누워서 자기도 하고 그래라. 그런 말입니다. 이게 인지가 발달되고 생활이 향상되는 이 시대에 여기 전제가 생겼잖아요. 인지가 발달되고 생활이 향상되는 이 물질개벽의 시대에 어찌 좁은 법만으로 교화를 할 수 있으리요.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질개벽 시대에는 마땅히 원흉한 불법으로 이게 개인가정 사회 국가에 두루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내법의 주체다. 이것도 소창도 이런 안목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고 금강원과 원예원 사이의 주막 자 가까운 곳입니다. 여기 지금 여기 보면은 금강원 있죠. 금강원에서 솔 옆에 송대 솔밭 있죠. 그리고 저쪽에 지금 원예원이라고 하는데 그 상주선원 출입구 앞에 보면 또 문 있죠. 그 사이에 옛날에 집 두 채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주막입니다. 자, 이 주막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자, 머릿속에 항상 주막이 있었다. 주막이 있으면 누가 계시냐? 김남천 선생님이 있었다. 김남천 선생님이 불법 연구의 주량가예요. 주량가. 자,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계문에 술이 있죠. 술. 근데 연고 이게 뭐 과음을 말라든지 또 나중에 연고가 붙지만 한때 이게 문제가 돼갖고 연고를 빼버렸나 봐요. 이게 술 먹지 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김낙전 선생님이 속이 탔어. 그래도 우리 같으면 그냥 몰래 뭐 먹는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걸 지키려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당신 집이 현재 원광복원대 학생회관 그 일대예요. 일대에서 여기 앞에 이렇게 보면 보이는 데잖아. 술이 그리고 지나가면
주막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술버구 씨가 막 호령을 하셨던 거예요. 당신한테. 내 이놈! 하고. 참 그래도 그런 정신이 중요한 거예요.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주의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일이 잘 된 건 아니죠. 우리 일기법으로 보면 주의심을 가지고 한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주의심이에요. 이게 호령, 여기 호령 있죠. 호령이라는 게 주의심을 챙기는 거예요. 이놈 못 끊어 이제 이렇게. 근데 이제 아마 그렇게 호령을 해도 몸은 또 쓱 가가지고 또 한 잔 또 하시고 그러셨겠죠. 그러니까 주의심은 가졌지만 일이 잘 되지는 않았죠. 그런데 주의심을 갖는 게 중요하죠. 일단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요 이야기가 이제 또 그렇고 대종경 수행품 54장에 그 수염이 검고 흰소 일화가 등장을 해요. 이게 김남천으로 그 대종사님과 대화자가 등장하는데, 사실은 이 대화자의 초고, 이게 주산종사의 그 수필 법문에는 김남천의 단짝이었던 송적벽, 아까는 송벽조고요. 여기는 송적벽입니다. 이름 비슷하지만 송적벽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 법설도 두 분들한테 처음에는 송적벽한테 했고 그 뒤에 김남천에도 복수로 하셨다고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하여간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종경상에는 대종경이 나오죠. 지금 대종경 수행품 54장에 대종사 김남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일전에 어떤 사람이 소를 타고 가는 것을 보니 사람의 권리대로 소를 끌지 못하고 소의 권리에 사람이 끌려가는데 하고서 쭉 진행해 나가요. 이 내용이. 그래서 이게 모구십도성에 이렇게 떠오르는 그 모구십도성에 보면 뿔난 소가 막 밭에 들어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 과정이 쭉 설명이 되면서 김나선이 막 대화가 쭉 가고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요. 남천이 사례기를 소가 대체로 저하자는 대로 하나이다. 만일 정당한 일에 소가 계름을 부리면 호령을 하여 아무쪼록 그 일을 하게 하오며 부당한 일에 소가 동하려 하오면 또한 호령하여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나이다. 그래서 이 호령을 이 대종경을 읽을 때 항상 대종경은 정전하고 연동해서 읽어야 돼요. 안 그러면 엉뚱한 데로 가버려요. 이 호령은 공부심입니다. 공부심, 주의심. 이렇게 읽어내지 않으면 또 그냥 사건으로 그냥 호령했었구나. 여기 김남천 선생님이 그냥 호령하는구나. 이렇게 읽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초기 선지님들이 대종사님 교법으로 이렇게 적공하셨구나. 적공터라는 거죠. 여기 주막집. 거기도 기억을 우리가 해 주시라. 근데 김남천 선지는 우리한테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이분이 그 73세 나이로 열반하시는데 견성인가를 돌아가시기 사흘 전에, 그러니까 그림이 그려지죠. 지금 원광보건전문대학 근처에 집이 계셔요. 허름한 집이 계시는데 여기에 지금 종법실까지 집행일을 짓고 오셔가지고 대종사님 옆에 견성인가를 받으려고 마지막까지.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 있어요? 어디 불교 쪽에 막 엄청난 화두라고 막 떠든 것보다 나는 훨씬 아름다워요. 너무나 아름다워요. 이거 우리 눈에 아름답게 안 보면 누가 아름답게 봅니까? 우리가 자랑스럽게 해야죠. 그래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남천이와 같은 신앙심과 원력이 있으면, 원력 있죠. 견성하려면 다음 생에는 쉽게 견성할 것이다 하면서 보포를 깨달을 각이 아니라 이제 뿔각자 써서 발음이 같은 각산이라고 지어주게 된다는 거죠. 이게 진짜 이것도 그 스승 아니에요? 또 이게 정말 멋있어요. 이런 얘기가 아름답기 그지 없습니다. 이게 총부 이 일대 그득그득 있어요.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도치 마을의 문정규, 그러니까 김단선 선생의 그 친구잖아요. 문정규. 아까 그 뭡니까? 근데 이게 어디에 사셨냐면요. 양화문 선생님이 지금 저기 그 보건전문대학교 그 밑에 그 길 있어요. 그 지금 무슨 가게인데 터가 거기에 산업부 숙소와 함께 양화문 사모님이 처음에 여기 계셨어요. 처음에 그 동네에 문정규 선생님이 살으셨어요. 그 동네에. 근데 뭐 이분이 노청년, 노인이도 청년 같으셨나 봐요. 그리고 김남천 선진하고 도반으로, 이게 도반이라고 하면 도반 생각난 게 저는 이 김남천, 문정규를 생각합니다. 이 두 분이 가까운 동에서 평생 그 노인에도 도반으로 살았다는 거,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이 문정규 선생님은 그 곡성분이에요. 곡성분. 한의사였죠. 그래서 교단에 초방에 이렇게 대종사님 그 어머니 열반할 때도 동행을 이 문정규님이 하시는데 한의사의 역할로서도 동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여기 문정규 선생님이 말했냐면 김남천 선생님하고 김남천 선생님도 대각을 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견성을 받기 위해서 했잖아요. 두 분이 도반으로서 살은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이 동네에 있는 모습이에요. 여기 도치동 현재 보건대학교 뒤에 그 마을 있죠. 지금도 있죠. 그 일대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이제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이 도반에게 하신 대종사님 법설이 아주 재밌어요. 도반인지 알잖아요. 우리가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대종경 인도품 36장에 나와 있는 건데, 이게 제가 월보 37호에 있는 내용을 따왔어요. 비슷해요. 남의 꾸중함을 들을 때 내 몸을 살펴라. 한때 종사주, 대종사님이죠. 무슨 일로 김남천을 꾸짖으시고 문정교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남천이를 책하는 것이 비단 남천이 한 사람에게만 하는 바가 아닌데 정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어떠한 사람을 책하든지 정규는 먼저 정규의 몸을 더듬어서 나도 그러한 일이 있나 살피며 있으면 곧 고칠 것이며 없으면 마음에 명심하였다가 후일에 범하지 말기로 할 것이니라. 그리고 책망당하는 그 사람을 조금도 흉보고 비웃지 말라. 어리석은 사람은 남의 과실을 밝힘으로써 제압이 어둡고 지혜 있는 사람은 자신의 허물을 살핌으로 남의 시비를 볼 여가가 없나니라. 이런 법설이 있는데, 이런 법설을 그 공간, 현재 원강 전문대학교 그 뒤쪽 그 도치마을에서 이런 법문은 꼭 읽어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이제 석방리 앵두 아버지, 석방리 익산교당에서 길 따라 쭉 내려가면 계문 육교가 있어요. 기차 진화되는 육교. 그 아랫마을이 그 아랫마을이 석방리예요. 그러니까 석방리에서는 앵두 아버지가 있는데 이 딸을 앵두라고 불러서 앵두 아버지라고 부른 거예요. 이름도 안 부르고 앵두 아버지를 한 거 보면 이분이 그렇게 그래서 이분은 진짜 키도 작고 볼품없이 생겨서 이게 이래가지고 자기 가족들을 이렇게 건사하는 그러기에 이렇게 근근히 하시는 그런 분이었나 봐요. 주로 무슨 일을 했냐면 두업 내고 똥치는 총군의 굳은 일을 맡아서 했는데, 이걸 왜 이렇게 잘하냐면 그때 총구에 간사했던 법산 이백철 선지님들의 증언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 이분이 낙천적인 성격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 법사님, 이백철 선지님하고 앵두 아버지가 총구 변소를 치다가, 자, 총구 변소, 이제 지금부터 잘 보세요. 총구에는 변소가 있었게요, 없었게요? 어디 있었어요? 아무데나 있나요? 지금 있는데, 저기,
기념관에서 총부 사가예요. 그 자리는. 부정원 저기 앞에. 지금 이 기록을 보면 여 뒤에 제가 써놨는데 여기 지금 우리 현재 종법원 있죠. 종법원 거기에 창고가 있어서 창고에 붙어서 남자 변소가 있었고 지금 여기 종법실 뒤로 지금 도치원 본관 그 사이에 여자 변소가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남자 변소 같은 거 치고 있었던 거예요. 요 바로 우리 현재 현재 공부하고 있는 바로 이 문 건너예요. 바로 여기 건너 이 건물 바로 옆에 거기서 변소를 치다가 공회당 툇마루 뒷마루 여기 지금 우리 있는 이 공회당 뒷마루 이분들이 대종사님께서 설법을 하시니까 두 분이 앉아서 설법을 듣는 거예요. 자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 일하기 바쁜 양반들이 대종사님이 법설한다니까 그걸 들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청법을 하시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그 말이 남녀 권리 동일 법문을 할 때 했대요. 남녀 권리 동일. 남녀 권리. 그러면서나 이 듣고 있으니까 그걸 대종사님이 보셨나 봐요. 앵두 아버지 이렇게 있고 하는 걸 보고. 그러니까 이 회상에 와서 일하는 앵두 아버지가 똥찌개 지고 다녀도 기말란이보다 낫다. 이게 신여성 요즘 말하면 유학하고 온 사람보다 기말란이라는 것은 대명사예요. 유학에서 뭐 막 공부해 온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보다 낫다 이거요. 참 이런 거 생각해 볼 필요가 많이 있는 내용인데. 그러니까요. 이 말을 들었던 법사님하고 앵두 아버지가 가슴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막 이 마음에서 용솟음치는 법열이 주체할 수가 없었다. 이런 감정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어떤 감정보다 중요해요. 이렇게 될 때 우리가 뭔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뭔가도 지금 종법원 자리가 옛날에 산업부 창고 자리 2동이 있었고 그게 한때는 그 불법연구에 도서실이 있었고 거기에 변소들이 있었는데 그 변소에서 그 똥을 치고 했던 그분들이 여기서 대종사님 설법하니까 여 툇마루에 앉아갖고 그 법설을 듣고 그걸 또 대종사님 보시고 나는 지금으로 말하면 그 유학하고 어디 막 대장하는 것보다 나는 저 사람들이 더 저 공심 저렇게 하는 게 낫다고 할 때 이분들이 이 법열이 가슴이 터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가슴 터지는 법열을 느껴봐야 돼요. 터져버려야 돼요. 막 으악. 이런 거 있어야죠. 이런 경험이 있어야 진짜 우리가 법문으로 신심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제가 뭐 막 번개같이 했어요. 여기 많이 사놨죠. 여기 보니까 제가 이거 좀 쭉 현장에서 제 말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걸 가지고 이 자료를 가지고 쭉 그 현장에서 법문에 우리가 목욕한다고 하잖아요. 법문 순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서 총부 내만 아니라 총부 주변에도 이 성적 관계가 너무 많은데 이게 다 우리가 잊으면 사라진다.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고 우리가 전하고 또 말로 해주고 나누어야 된다. 그러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